저런 구도의 사진이 있나? 기존에? 너무 좋은 질문. 없지 않아요? 나 처음 보는데? 이런 사진 없어요. 없어요? 세계 최초예요. 아 진짜로? 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지금이 드디어 정말 이 다누리가 제대로 달 궤도 안에 안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어딘가로 흘러가 버릴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입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네. 2016년 1월에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총 예산 2,3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2,367억. 하지만 우주 기술로 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 네, 이게 아폴로 미션이라고 역시나 달 착륙을 목표로 한 미국의 미션이죠. 저 때 돈 얼마 들어간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략 120조 정도? 오! 그래도 꽤나 근사치죠? 근사치입니다. 네. 예. 제가 또 과학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1973년에 보고된 공식 투입 예산이 있어요. 아폴로 미션.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240조. 물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폴로 미션은 240조가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다누리 2,367억. 그럼 진짜 잘 이걸 듣고 들으니까 차이가 크죠. 가성비. 진짜 가성비네. 가성비. 정말 진짜. 가성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 시간 8월 3일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펠컨 9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예요. 근데 껍데기에 지금 나사도 있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있고 대한민국 표시가 있죠. 네. 요거에 실려서 다누리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의 이제 이름이 달과 누리,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와라. 또 누리가 약간 우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누리란 이름이 됐는데 다누리가 일단 달 궤도에 잘 도착을 해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르죠. 네. 지금 6개의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을 했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이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다누리는 달에 직접 착륙하는 건 아니고 달 주위를 도는 달 궤도선이다. 네. 그래서 탐사선을 총 3종류로 나눠요. 오비터, 그 다음에 랜더, 착륙선, 그 다음에 로버, 탐사 로봇. 네, 그래가지고 목적지가 달이면은 달 주위를 돌면서 달 표면을 촬영하는 궤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에 착륙하지만 얘가 고정돼서 이동은 못해요. 착륙만 하는 착륙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착륙해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연구를 하는 탐사 로버가 있죠. 네, 그 시작이 궤도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궤도를 돌고 궤도를 돌던 애가 이제 착륙을 하고 착륙한 다음에 이제 로버가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예, 요런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누리가 이제 가는 궤도예요. 근데 보시면은 4.5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달 궤도에 도착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 궤도에서 상공 100km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달 자원, 뭐 헬륨3 같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달 자원이나 자기장을 관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2031년 이후에 이제 달 착륙선이 착륙할 후보지도 고르고 나사랑 협력해서 달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먼 궤도를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일반적인 궤도랑 좀 다르지만 이 뒤에서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크기는 소형 승용차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렇게 작아요? 네. 소형 승용차보다 조금 작고 무게는 678kg 정도 되고요. 여기 관측 장비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다누리거든요. 네. 다누리 탐사선 궤도선의 실제 모습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탐사선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원래 우주에 있는 탐사선들은 이렇지 않은데 왜 그쵸? 이럴까? 뭐가 좀 컬러풀. 네, 맞아요. 주황색? 색깔! 색깔이 검은. 잠깐만, 원래 보통 무슨 색이죠? 되게 금색 아닌가요? 야, 랩장님 진짜 성장했다. 진짜 짱이다, 랩짱이다. 랩장님 성장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나 탐사선들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표면이 금색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금을 쓰잖아요. 금을 많이 써요. 금을 써서 금색인 거예요, 진짜로? 실제 금을 써요. 금을 네. 써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금이 갖고 있는 좋은 반사율이라든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비싸. 그런데 다누리는 이상하게 검은색이야. 왜? 독특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2,000원. 가성비 그래서 네, 가성비. 그래서 싼 거예요? 그래서 야, 가성비? 일리 있네요. 일리 있어요. 아니, 혹시 예. 그럴까봐. 이것도 소재 문제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우주 탐사를 하면은 우주 방사선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주 방사선이 일로 딱 들어오면은 정전기 충전 및 방전이 일어나요. 표면에서 우주 방사선을 받으니까 이게 궤도선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궤도선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하가 있는데 이거를 궤도선 외부로 방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외부로 효과적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전하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층 방막 단열재를 사용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돼 있는 아주 얇은 막의 단열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급격한 열 변화를 막는 소재를 주로 쓰는데 폴리이미드 재질로 된 블랙 케톤이라는 걸 썼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우주선들이 잘 안 쓰던 형태의 또 소재일 수 있죠.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굉장히 적절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방향으로 튼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적절한 형태의 소재를 이번에 썼는데 블랙 캡톤을 딱 때리니까 네. 표면이 검은색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성이나 탐사선보다는 색깔이 조금 이질적이긴 하다. 근데 요게 장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비가 포함되어 있나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손으로 개발한 장비 5개가 들어가 있어요. 5개. 네. 카메라? 그렇죠. 고해상도 카메라 LUTI라는 이름으로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이게 최대 해상도가 2.5m예요. 2.5m가 넘는 크기의 물체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재밌게 쌍안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두 개네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달 표면의 주요 지역을 정밀하게 관측할 것이다. 예, 그 다음이 광시야 편광 카메라. 이것도 카메라예요? 네, 이것도 폴캠이라는 카메라인데 천문연이 개발을 했고요. 달 전역에 대한 답화장 편광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달 표면의 입자 크기 분포 지도를 그려요. 네, 이게 그래서 뭐 작은 운석이 충돌하거나 뭐 태양풍에 의해서 표면의 뭐 특성이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티타늄 지도를 그릴 예정입니다, 이거. 티타늄 지도는 네.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자원 분포를 한번 보겠다. 그래서 헬륨3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도 보고 전체적인 이 경향을 보는 거죠. 달 표면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월면의 마그마 분출의 흔적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겠다. 네. 일단 다양한 목표를 또 띄고 있는 카메라별로 용도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장 측정기. 아. 라는 겁니다. 예, 요걸 이제 경희대학교가 개발을 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경희대학교 진호 교수님이십니다. 이 자기장 측정기 개발을 주도하셨어요. 달 우주공간의 자기장을 측정해서 달의 진화 혹은 우주 환경 연구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네,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연구도 잘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 분광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네, 이게 6개월 이상 감마선을 측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달 표면에 역시 자원 탐사를 위한 달 원소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비가 하나 나옵니다. 짜잔. 우주 인터넷 탑재체. 우주에서 인터넷 돌리겠다. 이건 이건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게 지구와 달 궤도선 간의 우주 인터넷 통신을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이 뭐냐면은 현재 방식은 지상에 설치한 안테나가 달 탐사선을 언제 바라볼지 미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달 탐사선이 나타날 때 그때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현재 방식이고 근데 이 DTN 기술을 우주에 적용을 하면은 착륙선과 탐사선이 더 늘어나도 이제 이것들의 교신 일정들을 뭐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예, 딱딱 필요할 때마다 원래 관리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통신 노드만 연결해서 바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제 개발한 DTN 탑재체가 바로 이 장비고요. 이 장치로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고 네. 파일도 전송하고 영상 스트리밍도 시험을 하겠다. 스트리밍까지? 그쵸. 그럼 거기서 생방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실제로 이미 테스트했어요. 그럼 그 장면이 고스란히 그쵸. 스트리밍이 되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 이래서 나온 거야?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DTN 장비를 실험하는 영상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영상이 지구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튼 거죠? 그러니까 달에서. 그쵸? 우주에서 보낸 BTS의 뮤직비디오 다이너마이트 영상이 다이너마이트. 지상까지 안전하게 끊기지 않고 도착을 한다. 어.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예, 이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 요게 나사가 개발한 섀도우캠입니다. 6개의 장비가 총 들어가는데 하나가 바로 나사 장비입니다.
나사가 자신들의 장비를 줬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죠. 그렇죠. 아, 준 거예요, 이거? 예, 이거를 너네가 달아라. 그만큼 우리 기술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거고요. 자기는 테스트 좀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쌍방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해상도가 1.7m입니다. 좀 더 좋죠, 해상도가. 물론 해상도 분해능 이런 개념이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 뭐 해상도가 좋다. 그러면 이 분해능이 굉장히 작아진다. 이것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이게 뭐 공간 해상도라는 게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해상도로 장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섀도우 캠은 1.7m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이 달 영구 음영 지역, 그러니까 달에서 항상 어두운 부분. 그래서 섀도우 네, 캠이구나. 그렇죠. 거기를 찍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를 관측해서 정밀한 지형도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고요. 아르테미스 미션을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아르테미스 미션은 이제 달에 우주 정거장을 만듭니다. 아예 거기에 정착. 예, 사람이 할 수 있게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지금 달을 기반으로 하는 우주 탐사 임무의 전진 기지를 개발하는데 기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금 차근차근 나아가야 되니까 그쵸. 여기서도 섀도우 캠이 아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쵸. 다누리가. 그래서 이제 달까지 가는 궤도 이것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직접 전이 궤도라고 지구부터 달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궤도입니다. 파란색. 네, 이거는 운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시간이 절약이 많이 돼요. 그쵸. 직선거리니까. 네, 하지만 달에 도착했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치. 예,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역추진에 많은 연료가 소모되다 보니까 궤도선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 네. 즉 부자들이 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들. 아. 금수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폴로 미션이 달까지 3일 만에 갔어요. 굉장히 빨리 갔죠. 엄청 빨리. 3일이면은 진짜 빠른데? 정말 빨리 갔죠. 예, 이게 바로 위상 전이 궤도라는 건데 지구 주위를 돌다가 점점 멀리 돌아서 달까지 거쳐서 돌다가 달 궤도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거대한 타원을 그리다가 진입하는 방식을 이제 위상 전이 궤도라고 합니다. 위상전이. 요게 이제 한두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는 거네요? 요것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긴 밟으나 아까보다는 덜 밟죠. 덜 밟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간다. 약간 이코노미 클래스다. 느리지만 예. 확실히 조금 저렴하게. 그쵸. 고도를 높이는데도 연료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궤도를 도는데 좀 약간 여유 시간이 있어요. 적당하게. 왜냐면 점점 돌면서 가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거야. 뭐가 좋냐면은 안전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조금 침착하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최초 달 탐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궤도가 바로 이 궤도입니다. 네, 위상 전이 궤도를 가장 많이 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위상 전이 궤도를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다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좀 더 연료를 덜 쓰는 궤도를 찾아보자. 아, 새로운 신루트? 네, 신루트. 그게 바로 BLT 궤도입니다. BLT. 네, 발리스틱 루나 텔레스퍼라고 해요. BLT. 일단 BLT로만 외우겠습니다. 탄도 달 전이 궤도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다이렉트로 가던 건 얼스에서 문으로 위로 갔죠. 근데 지금 얼마나 멀리까지 돌아가냐면 아. 예, 150만 킬로미터를 돌아옵니다. 예, 약간 팔자 모양으로 가네요? 엄청나게 멀리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 궤도선이 태양의 중력, 지구의 중력 이런 주변 전체의 중력을 활용해가지고 달의 공전 속도와 비슷하게 천천히 접근을 해서 달 중력장에 포획이 되면서 저절로 달 공전 궤도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BLT 궤도입니다. 예, 연료를 아주 적게 쓸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 번 도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훨씬 오래 걸려요. 아, 진짜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여러 번 돌면서 가는 궤도가 한 달이나 두 달이잖아요. 이 BLT 궤도가 4.5개월이 걸립니다. 네. 대신 연료는 완전 연료는 최소. 그러다 보니까 이때 태양 중력까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태양과 지구 중력의 균형점으로 불리는 라그랑주점까지 갔다가 4개월 반 만에 다시 달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 15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엄청 정교한 궤도 운용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장거리 통신까지 해야 돼. 즉 굉장히 숙련된 궤도 전문가들이 많이 붙어야만 할 수 있는 궤도 항법이다. 네, 궤도 항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시 타면 5분 거리인데 포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돌아가는 느낌. 그렇죠. 근데 톨비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드디어 12월 17일에 다누리가 달 궤도에 도달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드디어 달 궤도선이 됐습니다. 잘 온 거네요? 잘 왔어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 우주 궤도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최초인가요? BLT?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또 준비를 또
해온 걸 기가 막히게 또 질문해 주시네요. 야. 최초가 또 우린 또 그런 거 타이틀 중요하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궤도거든요. 그래서 궤도 디자인 난이도가 사실상 최상급에 해당하는 궤도 운용을 우리나라가 한 번에 성공했다. 그래서 탄도 달 전위 궤도 이게 처음에 제시된 시점이 언제냐? 제한된 게 1987년이에요. 꽤 됐네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죠. 88 올림픽 전이네. 87년도에 제한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가 우주 탐사를 뭐 한두 번 합니까? 셀 수 없이 만큼 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할 만하다 했는데 실제로 이런 미친 궤도를 채택한 경우가 최초가 1990년에 일본에서 도전을 합니다. 일본에서 도전했구나. 예, 1990년 일본 최초의 달 탐사선 히텐이라는 이 친구가 최초로 도전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2011년 두 개의 소형 달 탐사선인 미국의 그레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히텐은 성공이 실패예요. 히텐이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그러면 쟤도 그레이도 성공? 그래 성공했죠. 두 번 성공? 네, 2022년 그리고 6월 나사 아르테미스 미션의 일환인 달 궤도 시험 비행선 캡스톤까지 세 번째까지 성공을 합니다. 1987년에 제한되고 딱 3개가 이 궤도로 갔어요. 네 번째? 네 번째 4강 신화? 4강 신화. 야, 됐어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궤도까지 안착했느냐 안착하지 못했느냐 이 결과가 드디어 내일 모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항우연에 계신 궤도 과학자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의 제 능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에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이 친구가 달 궤도 진입을 위한 1차 기동을 성공해요. 가장 어려웠던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던 네, 거예요? 1차 첫 번째 지금은 달과 무관하게 지나가고 있다가 1차 기동을 성공해서 처음으로 달 궤도에 포획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달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그냥 버리는 거네? 그쵸? 그냥 떠나가던 거야. 근데 이것을 달 궤도에 포획돼서 달 주위에 공전하게 만드는 이 속도를 줄여주는 진입 기동을 했던 거고 이게 1차가 성공을 한 겁니다. 진입 기동, 달 상공 100km 정도 궤도에 다누리를 안착시키기 위한 기동을 이제 진입 기동이라고 하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려고 이 추력기를 정교하게 컨트롤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 드디어 이게 성공을 했고 달 궤도에 포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진입 기동을 다누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1번을 성공해서 이제 달 궤도를 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까지 21일, 23일, 26일까지 2차, 3차, 4차를 지금 마쳤습니다. 5번만 남은 거구나. 28일 5차 진입 기동 이후에 최종 성공 여부 발표가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5번만 되면 저기서 이제 계속 도는 거네요? 그쵸. 이제 5번이 되면 앞으로 1년간 안정적으로 달을 볼 수 있는 우리만의 달 궤도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착륙 지점도 이제 계속 관찰하고 그쵸, 어디에 우리가 거고. 기지를 넣을까 이렇게. 이게 정말 재밌는데 이게 뭘까요? 지구 달. 그렇죠. 누가 찍은 걸까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찍은 걸까요? 다누리? 다누리가 머리 찍었구나. 8월 26일과 29일에 지구로부터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와 달이 함께 찍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지구로. 고해상도 카메라의 성능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찍은 거예요. 원래는 100km 고도에서 달 표면을 촬영하는 게 임무인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무려 10,000배가 더 떨어진 거리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와. 근데 움직이면서? 찍혀. 야,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대단한 사진이죠. 저런 구도의 사진이 있나? 기존에? 너무 좋은 질문. 없지 않아요? 나 처음 보는데? 이런 사진 없어요. 없어요? 세계 최초예요. 진짜로? 네, 좀 더 키워본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와. 되게 디테일하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 정도의 사진을 찍어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뭘 찍었냐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한 달 동안에 매일 아침 오전 11시 30분에 지구와 달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찍으니까 31개의 달이 찍히겠죠. 그쵸. 31개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특히 9월 24일에 뭘 찍었냐면 제 생일이에요. 당구님 생일에 예. 당구님 생일에 뭘 찍었냐? 달이 지구 위를 가로질러 가는 생생한 순간을 10분 간격으로 15번을 찍습니다. 와. 세계 최초죠.
이런 독자적인 사진을 찍게 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치, 요거는 이 순간에 카메라가 여기를 봐야 되니까.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너무 선명하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하게 잘 나오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조명? 조명! 저때 조명이 굉장히 좋죠. 왜냐? 다누리가 라그랑주점이라는 곳을 돌고 와요. 그쪽에 위치한 태양 쪽을 갔다 돌아오는 궤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태양 쪽을 돌고 오는 궤도로 항행을 하다 보니까 다누리의 시야에 잡힌 지구와 달이 태양빛을 기가 막히게 잘 받는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고, 특히나 한 달 동안 다누리의 위치가 150만 킬로미터에서 거의 고정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거의 삼각대 스탠드 세워놓고 찍은 것 같은 수준이 나온 거죠. 그리고 촬영하는 한 달 동안 다른 기동이 예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26일에 성능 시험 용도로 촬영을 하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뭘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성능 시험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촬영을 이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나라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아, 새로운 시도. 그쵸? 바로 이런 사진들이 다른 나라가 찍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것도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좋은 성과를 남겼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천문학 관련된 성과로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혜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그 통신 장비로 바로. 이것도 11월 28일에 찍은 걸 지구로 보낸 거예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우리가 모은 과학 정보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줄 수도 있고 이걸로 딜도 가능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좋다. 이거 줄 테니까 니네도 뭐 없냐? 이렇게 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교환. 우리는 이런 게 없었어 지금까지. 항상 막 굽신굽신. 아, 뭐 없나요? 뭐 없나요? 근데 이제는 야,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니네 좀 줘봐. 같이 우리도 하자. 그쵸. 이제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그쵸. 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후속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후속 사업. 바로 달 착륙. 착륙. 그렇죠. 뭐 나아가서 달 탐사 로버도 지금 기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측 하단의 달 착륙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초까지 1.5톤급 이상의 달 착륙선을 개발해서 달 표면에 착륙을 시키고 자원 탐사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최초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서 자력으로 우리가 달에 착륙시키겠다라는 목표도 갖고 있어요. 누리호의 다음 세대,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에 대한 지금 대립이 좀 있어요. 네, 항우연 내부와 외부에서. 뭐가 있나 보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내부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 인력을 모을 만한 예산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할 일, 안될과학의 할 일은 위대한 성과를 계속 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훌륭한 성과를 보고 나간 다음 세대, 후속 세대가 나중에 훌륭한 인력으로 자리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설명을 못 들었으면 전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어떤 빌드업이냐? 아주 가성비가 좋은 연구를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해냅니다. 세계 최초로. 이거를 국민들이 잊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를 이렇게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응원하고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많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누리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